새나게 끊이지 않는 제보. 오토바이와 위험천만한 전쟁을 치른다는 반려견의 문제 So Dangerous. 오토바이 속도는 도로를 지져요. 예측 불허 그 위험한 대결이 시작됐다. 오토바이만 봤다 하면 깨어나는 질주 본능. 내 사진을 포기는 없지. 돌격 앞으로. 안돼. 가슴 툭 내려앉지. 흥분했다 하면 통제 불능. 힘들어서 오토바이 있는데 됐으면 안 가고 싶어. 생명을 위협하는 돌발 행동까지. 멈출 줄 모르는 그 위험한 질주를 막을 자 우리의 캡틴 설샘이 떴다. 그의 활약이 궁금하다면 채널 M 고정.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출동한 제작진. 뭐하지? 너 집 나가면 안 되잖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녀석. 아이고 가슴이 두근두근해. 좋아가지고 그래. 제작진을 보자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요. 아, 좋아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한번 안아주세요. 아, 왜 이제 왔어요? 안아줘요. 허그미. 좋아가지고 그래. 아이고 좋아. 아, 나 새로운 사람이 제일 좋아. 뉴 페이스. 룰루랄라. 흥이 넘치는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순백의 미소천사 두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두부 보호자이면서 아빠인 전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부 엄마 허경자예요. 할머니. 두부 할머니 한 납떡이에요. 두부는 처음 데려올 때 진짜 하얗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눈송이라고 하자, 뭐 손뭉치라고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딸하고 딸아이 남자친구가 하얗다고 그냥 두부라 하자더라고요. 너무 발랄해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만 보면 쫓아가고 너무 착해요. 두부의 부침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두말하면 잔소리. 이건 무슨 맛이지? 손맛이지? 애교면 애교, 손하면 척. 정말 말도 잘 알아듣네요. 손을 미리 주는 거야? 우리 두부 눈물 보여요? 눈물이 그렁그렁해. 이렇게 먹을 거 앞에서는 최대한 불쌍한 척을 해요. 눈을 막 껌뻑껌뻑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해. 이 눈 좀 봐. 아이고. 최대한 불쌍한 척.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두부 손. 어이구. 아니, 그런데 이렇게 착하고 순해 보이는 두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잠시 후 녀석을 데리고 산책을 하려나 본데요. 두부 신났어요. 두부 거기 아니야. 경쾌한 발걸음. 밖에 나오니 마냥 신이 난 모습이죠. 시원하게 볼일도 보고. 이 자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아하, 내친 김에 큰일까지. 세야! 볼일도 봤겠다. 자, 이제 본격적인 산책을 시작해볼까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며 짖는 두부. 놀래.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도로로 뛰쳐나가 버리는데요. 안 돼. 기다려. 안 돼. 아니, 두부가 왜 이러는 거죠? 오토바이 속도는 보고 이렇게 저렇게 짖어요. 예? 그러니까 산책 나오면 오토바이만 보면 저래서. 아니, 오토바이만 보면 달려든다고요? 네, 지금 오토바이 보고. 때마침 오토바이 한 대 등장. 그러자 또다시 거침없이 돌진하는 두부. 안 돼. 가는 거야. 안 돼. 정말 오토바이만 봤다 하면 자동 반사 바로 뛰어나가는데요. 그렇게 위험천만 돌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어머니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안 돼. 아유, 이건 산책이 아니라 오토바이와의 전쟁이네요. 가자. 왜 오토바이 지나가서 거기로 갔어? 안 돼. 아니, 도대체 오토바이가 뭘 어쨌다고 이 난리를 피우는지. 두부야, 캄다운 릴렉스. 그러게? 힘이네요, 어머니. 백발백중 오토바이 보면 그래요. 나 이렇게 힘들어서 오토바이 있는데 됐으면 안 가고 싶어, 산책을. 하지만 가방 안에서도 들썩들썩 좀처럼 진정을 못하는 두부. 내가 이래서 내가 너 때문에 못 나와 밖에를. 행여나 두부가 다칠까 산책하기도 꺼려진다는 어머니. 대체 두부는 언제부터 이런 걸까요?
1년 반? 1년 반 됐나? 1년? 목줄 이렇게 지고 가는데 몰랐죠 처음에는. 근데 차 오면은 쟤는 이렇게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거든요 차 올 때는. 근데 오토바이가 오니까 막 덤비는 거야 오토바이한테.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 기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사고 날 뻔했죠. 거진 밟고 지나갈 뻔했죠 오토바이가. 근데 그날을 그렇게 덤비고 나서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가 놀랬었나 보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됐다는 오토바이와의 전쟁. 더구나 집 주변에 산책할 만한 곳이 골목이나 도로변뿐이라 혹시 남한테까지 피해가 가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를 합니다. 안 돼. 오토바이 타는 사람 걱정되지. 깜짝 놀라지. 가슴이 툭 내려앉지. 갑자기 달려드는 두부 때문에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분들도 많이 놀라시겠어요. 갑자기 강아지가 짖고 달려들었잖아. 어떠셨어요? 놀랬어요.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면 오토바이 부르끼리 잡고 이제 잡아버려요 먼저. 밤에는 놀리죠. 밤에는. 야 정말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두부야 우리 안전하게 산책하자. 응? 정말 많이 말랐어? 그렇게 위태로운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하지만 아니, 무슨 일이죠? 안 아파? 놀랬지 너? 안 아파? 아이고 이 세상에 흥분해서 날뛰다가 얼굴을 부딪혔네요. 안 돼. 일로 안 돼, 너. 결국 위험원천 봉쇄, 가방 속에 들어가 안전기가 조치하기로 합니다. 그나저나 두 분은 오토바이만 보면 왜 그렇게 달려드는 걸까요? 사실 새나기에는 두부와 같은 문제로 고민인 분들의 사연이 꾸준히 오고 있는데요. 다른 반려견들도 오토바이만 봤다 하면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실험을 위해 준비한 것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이동수단으로 오토바이를 포함해 자동차까지 두부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오토바이에만 반응할지 아니면 다른 것에도 반응할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먼저 킥보드부터 시작해볼까요? 두부야, 킥보드를 봐야지. 그렇지. 늦었어. 뭐가 지나갔나? 자, 이번엔 자전거. 경적까지 울며 지나가 봅니다. 나른하다. 그렇다면 전동 휠은 어떨까요? 그런데 전동 휠이 다가오자 반응하는 두부. 킥보드와 자전거 때와는 달리 짖으며 경계합니다. 다음은 드디어 오토바이 출격. 부릉부릉. 한번 달려볼까요? 오토바이가 등장하자 곧바로 짖기 시작하는 두부. 오토바이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돌진하는데요. 역시나 가장 흥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지나가자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잠잠해졌네요. 방금 무슨 일 있었나요? 실험 결과 전동 휠과 오토바이에만 격렬한 반응을 보인 두부. 과연 어떤 요인에 반응한 걸까요? 저는 소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굴러가는 걸로 얘기는 안 되면 분명히 차에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제 차에는 크게 반응 안 하거든요. 자전거도 괜찮고. 크게. 근데 오토바이만 그런 거 보면은 소리 같다. 내가 보기에는 그 냄새도 아닌 것 같고. 냄새가 그렇다면 서 있는 오토바이에도 그래 해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이 오토바이들이 가려고 이렇게 막 시동 걸거나 이러면은 벌써 그 소리에 벌써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가만히 서 있는 오토바이, 소리 안 나는 오토바이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요 또. 그 소리에 민감한 것 같아, 소리. 여전히 미스터리만 남긴 채 다음 날이 찾아왔습니다. 곤히 자고 있는 두부. 이른 시간에 일어나신 할머님은 두부에게 모닝 인사부터 건넵니다. 거기서 왔어? 네, grandmother, good morning.
어머니도 일어나자마자 두부에게로 직지. 아니, 그런데 아침부터 뭘 하시는 건가요? 알았어, 약 발라줄게. 오토바이에 달려들다 혹시 다치지는 않았는지 늘 확인하는 게 일상이라는데요. 인간이 끌고 다니니까 그러지. 그래서 눕혀줄게. 알았어, 이렇게 눕혀줄게. 자. 발 만지지 말고 자. 두부가 밖에서도 이렇게 얌전히만 있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 오후 손님이 왔네요. 그런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반겨주는 녀석. 두부를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이분은 대체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두부의 개누나 전나솜입니다. 저는 두부를 데려온 사람이기도 하고 두부를 거의 2년 동안 회사 갔다 오면 얘만 보고 있을 정도로 거의 2년 동안 육아 아닌 육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부모님보다 두부를 더 챙겨요. 너무 얌전하다. 결혼 후 두부를 자주 못 보는 터라 더욱 애틋하다는데요. 아저씨, 쉬어오세요. 이 녀석 세상 편한 모습입니다. 뭐 하는 거야? 진짜. 선생님, 시간당 10,000원이에요. 양치는 서비스예요. 아니 거기만 닦지 말고 그 밑에서 닦아. 거기 말고 밑을 닦으라. 거기 말고 제발 밑을 닦아. 거기 말고. 이제 가. 일어나지. 가. 이제 비켜도 돼. 편하네? 여기 마사지 서비스 추가요. 아저씨, 끝났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녀석이지만 산책만 생각하면 다솜씨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딱 들리면은 얘를 안고서 눈을 이렇게 가려버려요. 근데 매번 그렇게 눈을 가리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버스에 7번 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 이후로는 별로 산책 나가기는 좀 꺼려졌어요. 엄마가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겠지만 솔직히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정말 두부가 뛰어나가는데 엄마가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저처럼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마음은 안 편해요. 그날 밤. 야, 산책이다. 어서 가자. 레고. 어서 가자고. 비교적 차량이 적은 시간에 집을 나선 두부와 어머니. 하지만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여전히 위험천만한 행동을 보이는 녀석. 도로 한쪽 끝으로 피해보지만 어머님은 속수무책으로 끌려갑니다. 어째 더 심해 보이는데요. 이제 우리 집에 갈까 이제? 집에 갈까? 가자. 포기하고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나가자마자 산책 포기. 그런데 이때 순식간에 튀어나가는 두부. 야, 이러다 정말 사고 나겠는데요. 보면 볼수록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제일 큰 소원은 뭐냐면 오토바이 뛰어들지 않고 나란히 산책하는 거. 나란히 산책하는데 정말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란히. 오토바이만 봤다 하면 흥분해서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두부. 녀석의 문제는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요? 안 돼.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의 새로운 얼굴. 스마트한 반려견 행동 교육 전문가 설채현. 예리한 관찰력과 냉철한 분석력으로 다져진 그의 활약을 기대하시라. 반려견 교육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두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출동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한 걸음에 달려온 우리의 캡틴 설채현. 비장한 각오로 들어섭니다. 오늘 솔루션 왠지 모르게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Let's go. 멋있는데? 두부야, 너 기다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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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도 괜찮죠? 안녕. TV 보러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점프해. 선생님 반가워요. 매니저 왔어요. 나 텔레비에서 선생님 봤어요. 헤이. 점프하지 마.
점프하지 이 마. 녀석 손님 맞이 제대로 하네요. 네, 점프하지 마. 네. 아이, 이뻐. 진짜 이쁘네요. 나 좋아. 내가 새로운 사람이라서 제일 좋지. 좀만 놀아줄게요. 네. 아니, 이뻐하니까 더 따라가야 돼. 네. 참 살갑고 애교 많은 두부. 밖에서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럼 문제 영상을 살펴보며 해결책을 찾아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귀여워. 아이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좋아가지고. 어머님, 두부 안을 때 저렇게 많이 안으세요? 네. 저렇게 하면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제 알았어요. 네. 저렇게 한다. 이게 이렇게 안으면 뭐 사람이야 원래 직립보행하는 동물이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네 발로 사족보행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수직으로 들면 허리에 좀 무리가 간다거나 아이들이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원래 걸어다니던 모습과 비슷하게. 두부야, 두부 일로 와봐. 두부 어딨어? 두부 뭐 좋아하나? 두부 뭐 좋아하나? 자, 그럼 어떻게 안아줘야죠? 자, 일로 와봐.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하고 강아지들은 뒷다리가 뜨면 불안해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걸어다니던 아니면 앉아있는 모습으로 안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너 묵직하다, 너. 어? 자, 방생. 자, 이번엔 가족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산책 모습을 살펴볼까요? 여기서 또 문제점들이 계속.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우선은 저 줄은 별로예요. 저 줄은 별로예요. 왜냐면 제가 왜 저 줄이 안 좋다고 하냐면 마음대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이 편하게 다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지금 보면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죠. 그러면 모든 동물들은 뒤에서 당기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앞으로 가려고 하죠. 네. 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날 잡아당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가고 그게 성공을 하면 더 해요. 아마 두부는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산책줄을 살펴보는 설 전문가. 하네스는 이렇게 일반 하네스 쓰고 계셨고 그리고 이 플렉시 줄 쓰고 계셨죠. 이걸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번 차본 적이 있어요. 목에다가. 그래서 얘네들의 느낌을 알아요. 어떻게 한번 잡아보실래요? 이게 이렇게 해서 아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몸에다가만 이렇게 묶어도 제가 이렇게 가면 누가 저 70kg거든요? 누가 나 뒤에서 당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들어요. 근데 5kg 아이들이 이게 달려있으면 누가 날 당긴다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 이 상황에서 막 이렇게 뛰었어요. 만약 여기서 차가 오면 사고 나는 거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어디에 뛰어드는 아이들한테는 안 쓰는 게 훨씬 좋아요. 네. 네, 산책줄을 선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사실 산책 시 문제는 따로 있었죠. 오토바이만 봤다 하면 거침없이 달려들어 찢어댔던 두부. 위험천만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안돼. 아이고 선생님도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네요. 이게 가장 큰 문제군요. 아이고 오토바이만 보면 네, 오토바이만 보고 그래. 우선은 두부가 다칠 수 있고 어머님도 다칠 수 있고 또 하나는 오토바이 타신 분도 다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걱정이죠. 너무 심하게 뛰어들어가요 지금. 오토바이 타신 분들은 가다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두부가 왕왕왕왕 하면서 그쵸, 하면은 그게 걱정이죠. 핸들이라도 틀다가 넘어지시거나 이러면 그분들도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차도까지 뛰어들며 난리였죠. 진짜 맹렬하게 뛰어가네요. 쫓아가면서 있어요. 오, 이거 진짜 위험할 뻔했네요. 이렇게 순식간에 튀어나가는 바람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요.
대체 오토바이만 보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가요? 근데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그동안 왜 두부가 오토바이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으셨어요? 무서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네. 어떤 뭐 불안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첫 번째로 저 오토바이 소리가 어떤 소리와 상당히 유사해요. 어떤 소리일까요? 어떤 소리? 글쎄. 오토바이에서 이렇게 부릉부릉 아니면 으릉 소리가 강아지들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너무 비슷해요. 으르르르 강아지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도 보면 두부가 으르렁거리거든요. 그거랑 오토바이 소리랑 너무 비슷해요. 두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른 강아지들 입장에선 누가 막 와서 나한테 으르렁 하고 시비 걸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섭잖아요. 무서운 것도 있고. 막 짖었더니 이 오토바이가 어떻게 되죠? 가버리죠. 오토바이는 자기 볼일 보러 가는 거겠지만 두부 입장에서는 나한테 시비 거는 애가 내가 싫은 애가 내가 공격적으로 대했더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더 해요. 두부가 소리에 반응한다는 사실은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죠? 저 킥보드는 으르렁이 없잖아요. 시비 거는 으르렁이 없잖아요. 그죠? 자전거도. 저는 실험때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저기도 반응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전동 휠에 반응했던 건 역시 소리 때문이었겠네요. 전동 휠의 엔진 소리가 조금은 나잖아요. 우리는 작게 들려도 두부는 꽤 크게 들릴 수 있어요. 강아지들은 사람보다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크게 들려요. 소리 자체가. 이거는 완전 으릉으릉 이러는 거니까. 네. 결국 오토바이 소리를 공격으로 알아들었으니 달려들 수밖에요. 두부는 저리 가 빨리 가 막 이렇게 이제 쫓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강아지들의 본능 중에 하나가 뭔가 뛰면 쫓아가고 싶은 욕구가 좀 있어요. 거기다 나한테 시비 걸고 도망가는 아이니까. 차는 쳐다도 안 본다니까 제가. 차는 많이 타봤나요? 많이는 아니어도 좀 한 번씩 타봤죠. 데리고 다녀. 또 아빠 차 타봤고 그리고 차는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익숙하니까. 근데 오토바이는 처음 봤고 맨날 나한테 시비 걸고 하면 더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더 하긴 해요. 우선은 아무리 오토바이가 으르렁거리면서 시비를 건다고 하더라도 모든 아이들이 두부처럼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두부가 이 소리에 대해서 어렸을 때 많이 좀 익숙해지지 않은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강아지들이 이제 견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2개월에서 4개월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들어야 되는 거. 네, 그때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 그 소리엔 좀 익숙해져요. 여기서 잠깐 설채연 전문가가 알려주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반려견 팁. 소리 사회화. 이렇게 소리 무서워하는 아이들한테 그냥 소리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소리를 들었을 때 좋은 기억이 나게 해줘야 돼요. 먼저 보통 소리의 사회화는 어릴 때 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반려견에게 소리를 들려줄 때에는 함께 간식을 주면서 소리와 좋은 기억을 연결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소리의 사회화를 위해선 어떤 소리들을 들려주면 좋을까요? 먼저 천둥 소리, 노크 소리, 발자국 소리, 그리고 폭죽 소리. 이렇게 처음 들었을 때 놀랄만한 소리들은 미리미리 들려주면 좋다는데요. 소리 사회화 교육 시기는 2개월에서 4개월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어렸을 적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되면 사실
이런 오토바이 소리에도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조금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계속 소리를 듣게 해주고 익숙해지게 하면 많이 증상은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만 보면 무작정 달려들었던 두부. 하지만 잘못된 줄 사용으로 앞서 나가는 행동을 부추기며 위험한 상황을 더욱 초래해 왔는데요. 본격적인 오토바이 교육 전에 먼저 올바른 산책줄 사용법부터 배워볼까요? 산책 솔루션, 고리가 앞에 달린 하네스. 지금 하네스를 예전에 쓰시던 거에서 바꿨잖아요. 잠깐만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원래는 고리가 여기 있었잖아요. 아니, 지금은 고리가 앞으로 왔네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당기면 두부는 당연히 앞으로 당겨요.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 고리가 여기에 달려있죠? 그러면 여기서 뒤에서 당겨지면 이렇게 몸이 돌아가 버려서 아이들이 이제는 내가 목 끌어당기는구나라는 것을 저절로 이해하게 하는 줄이거든요. 한번 살짝 한번 가보세요. 네. 천천히 걸어보는 두부. 와, 평소에도 이렇게만 걸어준다면 걱정 없겠네요. 예전에는 그냥 앞으로 뛰었죠. 다 당기고, 그죠? 딱 내려오는 순간 뛰었죠. 네. 줄은 최대한 이렇게 이제 J자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두부가 산책할 때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네. 너 너무 잘하는데? 네. 그리고 가주세요. 이제 더 이상 당기지 않고 발맞춰 걷는 두부. 굿자. 모든 반려견이 고리가 앞에 달린 하네스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에도 산책을 잘 하고 보호자와 소통하면서 걷고 문제가 없는 아이들은 그냥 원래 쓰시던 편한 하네스를 쓰시면 되고요. 힘이 세서 내가 아무리 컨트롤하려고 해도 끌려가는 아이들, 그리고 지금 두부처럼 뭔가 오토바이가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자전거가 지나간다거나 했을 때 돌발적으로 팍팍 뛰어드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정확한 신호를 주고 컨트롤이 쉽기 때문에 이 고리가 앞에 달린 하네스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오토바이 적응 솔루션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솔루션을 도와줄 오토바이 등장.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역시 난리가 났네요. 오늘 솔루션은 잘할 수 있을지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입니다. 이게 진짜 예전부터 오토바이가 되게 싫었고 그게 계속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에 대해서 그동안 싫어하고 무서워했던 거를 차근차근하게 좋아하는 교육으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오토바이 적응 솔루션 첫 번째 단계, 좋은 기억 심어주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두부가 오토바이를 보고 이거 별거 아니네? 나한테 그동안 으르렁거리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움직이지도 않고 나한테 공격하지도 않고 괜찮은 애네? 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냥 한번 가까이 가서 오토바이랑 가까울 때 짖지 않고 얌전히 있으면 잘한 행동을 하면 간식을 줄 거예요. 두부, 야 봐봐. 그렇지. 먼저 천천히 오토바이 주변을 맴돕니다. 그렇지. 그리고 두부가 싫어했던 오토바이에 스스로 냄새를 맡고 터치할 때마다 간식을 주면서 좋은 기억을 심어주면 끝. 참 쉽죠? 오토바이 적응 솔루션 두 번째 단계. 자극을 하나씩 늘려가 보는데요. 이번엔 시동을 걸어볼까요? 부르릉 소리를 공격으로 받아들였던 두부. 역시 시동을 켜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제가 이제 두부한테 오토바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러 갔다 올게요. 네. 두부를 데리고 오토바이를 향해 다가가자 더욱 격렬히 짖어대는데요. 가봐. 야, 이거 친해질 수 있을까요?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부한테 간식 하나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직접 간식 투척. 또 하나만? 두부.
간식으로 릴렉스. 그렇지.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줍니다. 별거 없지? 두부야, 별거 없지? 싫어할 만한 게 없지? 그러네. 오토바이 뭐 나쁘지 않구만. 다시 갈게요. 자, 제자리로 다시 복귀. 또 가봐. 그리고 한 번 더 오토바이로 고고. 조금씩 짖는 게 낮아지고 있어요. 두부야, 일로 와. 처음보다는 훨씬 안정된 모습이죠. 이젠 스스로 다가가보는 두부. 이제 거의 안 짖죠? 두부야? 와, 더 이상 오토바이를 봐도 짖거나 경계하지 않네요. 가자, 일로 와. 2단계 미션 퍼펙트 클리어. 두부가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먼저 오토바이에 다가가서 그것을 싫어하는 모습이 아닌 좋아하는 모습으로 다가간 이유는 우선은 첫 번째는 우리가 차근차근 접근했다는 거죠. 자극을 한꺼번에 팡 하고 두부한테 터트려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억지로 데리고 가려고 하면 싫어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다가가면 오히려 더 무서워하고 싫어하던 것도 이거 괜찮네 생각보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첫 단계부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권을 계속 줬기 때문에 괜찮네, 내가 스스로 한번 가봐도 되겠네 이러면서 조금 더 좋은 반응을 그때부터 보였고 그때 뭔가 딱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두부가 아까 시동 걸려있는 오토바이 멀리서만 봐도 계속 흥분했잖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 다가가서 그냥 냄새도 맡고 짖지도 않고 얌전히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산책을 할 때 오토바이가 지나다녀도 잘하셨어요. 지나다녀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교육을 해볼 건데요. 오토바이 적응 솔루션 세 번째 단계. 오토바이와 평행 산책. 두부 가자. 자,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움직여보는데요. 그렇지. 네, 잘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얌전히 있는 두부. 그렇지. 두부야, 괜찮아. 가자. 반응 안 해도 돼. 조금 반응하기 시작했거든요. 두부 일로 오세요. 그렇지. 오토바이가 아직은 편치 않은지 자꾸 신경 쓰는 모습인데요. 자꾸 이쪽에 관심 보이려고 그러면 몸으로 살짝 막아주고요. 근데 가자. 엄마 쪽으로 가자. 가자. 두부. 그런데 이때 지금 다른 오토바이 소리 섞여서 완전 심한 자극인데 좋습니다. 가자. 지금 오토바이 계속 인식하고 있는데도 안 짚고 있어요. 그렇지. 두부 완전히 잘한다. 그럼요, 이게 어딥니까? 장족의 발전입니다. 두부 가자. 두부 뭔가 확실히 깨우친 것 같은데 두부? 이제 오토바이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고 괜찮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한 것 같죠?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 이렇게 나란히 걷게 되니 정말 놀랍네요. 이제 돌아서 좀 편하게 한번 가보세요. 지금 이 정도 속도로 이런데 한번 이렇게 돌아봐주세요. 자, 이번엔 심화 단계. 두부의 주위를 오토바이로 달리게 한 후 녀석을 살펴보려는데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앉아. 오? 얌전히 자리에 앉는 두부. 잘하죠. 이야, 너 정말 두부 맞니? 진짜 잘하죠. 더욱 강한 자극에도 평온한 모습인데요. 두부 앉아. 그렇죠. 앉는 게 두부는 가장 안정된 상황이니까. 두부. 그렇지. 두부야, 너무 잘하고 있어. 좀만 더 잘해보자. 두부. 오토바이가 가까이 다가와도 이젠 당황하지 않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잘하고 있어. 자기 절제 능력이 생겼어요 지금. 이만하면 두부의 오토바이 적응 훈련 대성공이겠죠?
더 이상 바깥 산책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Congratulations. 사실 근데 이 마지막 단계는 상당히 어려워요.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전 단계와는 두부한테는 상당한 심리적 차이가 있거든요. 그 전 단계들 같은 경우에는 두부에게 선택권이 상당히 많았어요. 내가 스스로 다가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같이 움직일 때도 그래도 줄을 달고 가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싫으면 조금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마지막 단계는 내가 거의 움직일 수가 없고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존재인 오토바이만 주위에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언제 두부 입장에선 저 괴물이 언제 나한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교육 중에 하나인데 두부가 너무 잘해줘서 저도 뿌듯하고 이거 나중에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도 잘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실전 연습. 거리로 한번 나가볼 텐데요. 예전에 두부는 오토바이를 볼 때마다 격하게 날뛰며 흥분하곤 했었죠. 솔루션 이후 두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때마침 다가오는 오토바이. 봤어, 오토바이 봤어. 자, 그렇지. 이 정도도 엄청 좋아진 거죠, 지금? 그쵸.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평소 때보다는 지금 반응도가 훨씬 적은 거죠? 그쵸. 네. 거의 없는 거죠, 지금. 네. 이게 너무 벽 쪽으로, 그렇죠. 네, 너무 위험하니까 벽 쪽으로 두부를 놔두시고 항상 내가 두부를 보호해준다는 생각으로. 네, 차도에선 항상 주위를 살피며 더욱 조심해야겠죠? 이때 또다시 나타난 오토바이. 기다려. 네, 네, 그렇죠. 기다려. 와우, unbelievable. 어이구 잘했어. 기다려, 그렇죠. 어이구 잘했어. 가자. 어머님 너무 잘하세요, 지금. 너무 잘하세요. 나 감동받았어, 지금. 갈까? 어디 앉히지? 너무 신기해.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지금. 이거 너무 잘하는 거 아닌가요? 어우, 처음이죠, 이거. 또 오토바이 등장. 와요. 오토바이. 두부가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대로 패스. 보호자에게 집중합니다. 그렇지. 어이구 잘했어. 가자. 우리 아시고? 나 너무 신기해. 어머님 너무 잘하시네. 너무 신기해. 저 잘했죠? 좋아. 실전까지 완벽 마스터. 제가 다 뿌듯합니다. 마지막에 두부가 제 체면을 살려줬어요. 그런가요? 너무 잘하고 어머님과 두부가 제 체면을 살려주셨습니다. 네네. 저도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는데 이게 하루 만에 됐다는 게 행동 전문가인 저로서도 조금 신기하고. 신기했어요, 너무. 네.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약간 운동장에서 같이 이제 나란히 걸을 때 네네. 그럴 거라는 거 상상을 못했고 얘 생활 자체가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네. 정말 몰랐는데 너무 신기했고. 네. 두부도 이제 더 행복해질 거고 어머님도 더 행복해지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하셔서 나중에 네네. 정말 이쁜 모습들 저한테도 보내주시면. 네, 보내드릴게요. 네.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네. 일주일 후 두부는 솔루션 때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일지 아님 그새 또 나빠졌을지 한번 볼까요? 이야, 오토바이에 큰 반응 없는 걸 보니 연습 많이 하셨나 봅니다. 이렇게 오토바이에 반응했던 녀석이었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이번에는 또 어떨까요? 조금 흥분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금방 포기하고 안정을 되찾는 두부. 길가 한쪽에서도 안전하게 기다려보는데요. 아니 근데 방금 뭐가 지나가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저 뒤에 유유히 지나가는 오토바이. 두부는 보호자에 집중하느라 관심이 없네요. 하지만 잘한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죠? 앞으로 꾸준한 연습 부탁드릴게요. 갈 때도 너무 많을 것 같고 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두부야, 앞으로도 오토바이에 뛰어들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2마리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 송은주입니다. 애교도 많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한 번씩 눈이 돌아간다는 점? 좀 이중인격? 묘격? 이중묘격? 안 돼?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안 돼. 아니야. 한 번 꽂히면 끝장을 봐야 하는 사고뭉치 호야의 기상천외한 집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고양이를 부탁해서 왔습니다. 애들은 얘 여기 있고 한 마리는 저기 숨어 있어요. 안녕. 애교가 되게 많아요. 애교는 물론 야성미까지 넘치는 오늘의 주인공 호야. 오드아이가 매력적인 동갑내기 친구 영영입니다. 안녕 얘들아. 특히 호야는 벵갈 고양이로 마치 아프리카 빌림의 치타를 연상케 하는 와일드한 비주얼과 야생성이 특징이죠. 이렇게 한 가족이 된 호야와 용용이 덕분에 나홀로 서울 생활을 외롭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보호자. 그런데 한 가지 큰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호야 같은 경우에는 좀 엄청 사고를 많이 쳐요. 이렇게 고양이라고 하기에는 상식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이렇게 뭔가 자존심도 되게 세고 질투도 많고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싶어하고 말하니까 또 스트레스 받는데 사고뭉치라고는 믿기지 않는 이 순진한 눈망울. 이렇게 우아한 자태를 하고 호야가 무슨 사고를 그렇게 친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평소 우유로 아침 식사를 대신한다는 보호자. 우유를 마시는 보호자에게 호야가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아니야, 이거 아까 아니야. 매일 아침 보호자의 식사를 방해한다는 호야. 결국 아침 식사 중단, 우유를 치워버리는데요. 그런데 그때 보호자가 한눈판 사이 녀석 귀엽고 우유값을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갖고 와. 우유값을 뺏으려 하자 거칠게 구는데요. 아니야. 빨리 내놔. 무슨 힘이 이렇게 세? 안 돼, 빨리 내놔. 야, 이거 진짜 몸에 안 좋아. 안에 아무것도 없어. 털까지 바짝 세우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호야. 이건 뭐 호랑이가 따로 없는데요. 안 돼. 다 틀어졌어. 이러면 안 돼. 대체 왜 이렇게까지 우유값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네요. 그날 오후 집에 손님이 찾아왔네요. 어쩐지 호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안 돼. 그때 순식간에 족발 하나를 물어 달아나는 호야. 양념된 거라 자칫 탈이 날 수도 있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휴, 사료를 충분히 챙겨주는데도 이렇게 사람 음식을 탐하는 녀석. 식사 때마다 쫓고 쫓기는 전쟁이 벌어진다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더구나 이렇게 아무 음식이나 보이는 대로 낚아채 먹다 보니 장염으로 병원 신세를 진 것만 여러 번이라고 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녀석 힘은 또 얼마나 센지 이렇게 음식을 뺏으려다 호야의 저항으로 다친 적도 여러 번이라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식탐이 강하긴 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밥 먹는 거 포기. 앞으로 밖에서 사 먹자. 애교를 부리다가도 음식 앞에선 맹수가 되어버린 호야.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먹을 것도 다 치워버렸으니 이제 좀 잠잠해졌을까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호야가 아니죠. 빨래 주변을 기웃거리는 녀석. 또 무슨 꿍꿍일까요? 아니 이거 속옷 아니에요? 저기 호야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우, 수많은 옷들 중 유독 속옷에만 관심을 보인다는 녀석.
속옷만 있으면 하루 종일 굴리고 물고 최장난감일 정도로 정말 잘 가지고 노는데요. 호야야, 너 진짜 취향 한번 고약하다 야. 속옷을 이리저리 숨겨도 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네요. 야야야, 너 뭐해? 말했지? 너 뭐 하는 거야? 아,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속옷만 귀신같이 찾아낼까요? 호야의 못 말리는 속옷 집착. 아, 보호자님 정말 고민되시겠어요. 자꾸 이거 가지고 물건 뜯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혼도 내보지만 그때 잠시 후 금세 또 어디선가 물고 와 속옷 삼매경에 빠지는 녀석. 이렇게 녀석이 망가뜨린 속옷만 열어버리라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얘는 고양이 아니고 얘는 좀 굳이 속옷 막 다른 거 너무 넘치고 많은데 위에 속옷만 그러는데요. 다른 속옷에는 아예 관심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싸나운 개처럼 이렇게 앙 하고 물어요. 호야의 또 다른 은밀한 취미는 일명 무한 쭈쭈비. 호야야, 누나 손 닳겠어. 물론 녀석의 애교가 귀엽긴 한데 가끔 이렇게 과해도 너무 과한 게 문제라는데요. 어머. 마땅히 집착할 음식과 속옷이 없을 땐 쭈쭈비 세례를 퍼붓곤 한다는데요. 심하게는 밤새 이렇게 한다고 하니 고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런데 알 수 없는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호자가 이런 행동을 받아주지 않으면 고무장갑으로 대신한다는 건데요. 꽁 대신 닭도 아니고 알 수 없는 호야 행동 참 희한하죠? 야. 왜 물어뜯고 있어? 어? 그런데 문제는 고무장갑을 먹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 이렇게 여기 막 보면 다 조금씩 찢어져 있거든요. 하지 마, 알았어? 건강까지 우려스러운 상황. 하지만 녀석은 보호자가 안 보는 사이 또다시 문제 행동을 이어가는데요. 멈출 줄 모르는 호야의 집착 행동.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왜 거기다 쭈쭈비를 하고 있지? 나 이해가 안 가네. 하지 마. 음식, 속옷, 고무장갑까지 집착하며 이상 행동을 보이는 호야의 사건 엑스파일. 대체 왜 이러는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게 호야가 되게 안 좋은 문제 행동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호야에게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그런 안 좋은 버릇들이 나오는 건지 좀 잘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요. 고양이 문제로 고민인가요? 고양이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그렇다면 이젠 걱정은 그만. 반려묘 행동 전문 수의사 김명철. 고양이 잘 돌봐주는 잘생긴 수의사가 지금 당신을 찾아갑니다. 고고고! 호야네를 서둘러 방문한 선생님. 오늘도 문제없이 잘 해결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호야야, 선생님 오셨다. 어머, 녀석이 도망갔어요. 저기요. 저기요. 어디 가십니까? 호야의 격한 환영식에 선생님 당황하셨어요. 다행히 금세 잡혀온 호야. 오늘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아홍철 수의사입니다. 엄청 장난꾸러기네요. 네, 엄청 장난꾸러기예요. 지금 나이는 얼마나 됐어요? 얘 한 8개월 됐어요. 8개월? 네. 사람으로 치면 한 고등학생 정도? 네, 맞아요.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 나이예요. 지금 이 집에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지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영상을 좀 먼저 볼게요. 네. 마음의 준비 되셨죠? 아니,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녕하세요. 자, 보호자님 그래도 볼 건 봐야겠죠? 호야의 문제 하나하나를 살펴볼까요? 먼저 음식 집착인데요. 안돼 빨리 가. 안돼 갖고 와. 네,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제스처가 거의 없죠? 밀어내는데 한 번씩. 너무 달려들면. 이거는 오히려 아이를 훨씬 더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안 뺏기려고 하는 거니까. 냅둬요? 차라리 이걸 갖다가 아이한테 아이 쪽으로 이렇게 밀어내시는 게 맞아요. 아 이렇게요? 네. 그럼 더 물어뜯을 텐데. 쪽으로 밀어내면 오히려 입이 풀리면서 빠져나와요. 왜냐면 왜냐면 얘가 풀려요? 아이들 원래 습성 자체가 어떤 걸 물면 대부분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물고 있고 이 상태가 점점 흥분 상태를 고조시켜요. 흥분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지금 호야는 아예 주체를 못하고 네네네. 그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상황이 그냥 공격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눈이 돌아가요. 이 장면 보니까 벵갈 종특이 딱 보이네요. 아이들이 워낙 야생성이 다른 고양이들보다 많이 그쵸. 많고 어찌됐거나 사냥 본능도 훨씬 많거든요. 네 맞아요.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이라서 그 모습이 딱 보여요. 장염까지 걸려 고생할 정도라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무시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이들도 포기하는 법을 배워요. 그럼 절 싫어하면 어떡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얘가 대신 날 안 다른 좋아하는. 걸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애정 표현으로 아이의 사랑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 끌려다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내 문제야. 그럼 음식은 그렇다 해도 다소 민망한 속옷 집착. 이건 왜 그러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은데. 왜요? 그냥 사냥감이네요. 호야한테는. 보호자의 채취가 묻어있기 때문에 더 그것만을 집착할 수 있어요. 무조건 눈 보이는 곳에서 아이가 이걸 접근하지 못하게 치우고 대신에 이건 아이가 좋아하는 사냥의 한 놀이를 뺏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거,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걸로 에너지 소모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이걸 해줘야 여기에 대한 집착이 더 줄어들어요. 그리고 호야의 행동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한 선생님. 호야는 중성화가 안 돼 있나요? 네 아직까지. 원래 벵갈이 야생성이 좀 많은 거는 그쵸? 분명하거든요. 네네네. 야생성의 정도 이상의 모습을 보이는 거는 남성 호르몬이 분명히 작용을 해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그 벵갈의 모습에다가 지금 호야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다가 훨씬 더 공격적인 모습 그리고 뭐 더 활동량 자체를 갖다가 더 높이 필요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더 가져오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의 공격성에 대한 부분이 위험해지는 게 확실히 관찰이 되거나 또는 문제 행동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관찰되고 뭐 영역에 대한 집착이 훨씬 더 커지거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중성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호야는 분명히 중성화가 필요한 그 요소가 있어요. 이번 호야는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제가 보였는데 한 가지는 그 원룸이라는 좁은 공간 그리고 벵갈 고양이가 원래 에너지가 넘치는데 아이가 벵갈이었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이가 성숙기가 지난 상황이었는데 아직 중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래서 아이가 보이고 있는 집착성이나 또는 쉽게 흥분하고 공격을 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100% 중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이걸 부추기고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무장갑을 빨고 이식 행동까지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냥 제가 애정결핍 걸린 애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다고 하면 내가 다 컸어요. 지금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보통 이런 습관들이 언제 많이 나타날까요? 불안할 때. 그렇죠. 불안할 때. 고양이들은 언제 불안할까요? 내가 안 놀아줄 때? 본인의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에너지가 충분히 소모되지 않을 때 초조하고 불안한 게 나타나요. 그 행동은 결국 이렇게 넘어가요. 얘는 벵갈이잖아요. 훨씬 커요. 어린 고양이, 청소년기 고양이는 최소 45분은 놀아주세요. 그리고 성묘는 하루 최소 30분 놀아주세요. 벵갈은 딱 2배만큼 더 놀아주셔야 돼요. 그거 무조건 하셔야 되고 아이의 에너지를 얼마만큼 충분히 소모시켜 줄 거냐를 포인트로 해서 접근을 하셔야지 아이의 행동을 교정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유혹하는 것들은 치우셔야 돼요.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 이 공간 자체는 벵갈에게는 좁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영역 자체를 넓혀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고양이 역시 수직 영역이거든요. 캣타워가 있는 그 수직 공간의 높은 위치는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데 그 안정감의 포인트는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게 내려다 보이는 그 공간이 제일 좋아요. 벵갈 고양이라 여느 고양이보다 에너지가 넘치는데도 활동 부족은 물론 불안감까지 키워왔던 호야. 그런 녀석을 위해 환경 개선은 필수겠죠? 수직 공간에서 안정감은 물론 놀이도 하고 호야에게 일석이조네요. 이제 그 다음 솔루션 진행을 할 건데 이거는 인내심도 기르고 평소에 사냥할 때 전 단계처럼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네. 선생님, 어떻게 하는 훈련인 거냥? 어떤 특정 소리가 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 먹을 것이 생겨라는 거를 알려주고 이제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어떤 특정 행동을 덧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 숙달이 되면 나중에는 그 보호자분들 식사하실 때 아이가 특정 방석 위에서 기다리는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세. 무엇이든 꽂히면 달려들고 흥분하는 호야에게 안성맞춤 훈련이라는데요. 이 훈련을 통해 과연 호야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하나하나 방법을 배워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자, 호야가 저를 집중을 하게 되면 클리커 소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간식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찾죠. 호야가 제법 잘 따라하는 것 같죠? 아이가 그냥 먹고 있을 때 다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걸 한 2, 30번 정도 반복할 거예요. 아이들은 배워요.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거를. 언제 이 놀이를 하면 돼요? 이 놀이는 하루에 한 5분 정도씩 해서 2, 3번. 그러니까 아이들 집중력이 원래 이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아이가 뭐 갑자기 막 다른 데 돌아다니고 다른 거 하려고 하면 그때 그냥 중단. 그 다음은 아이에게 행동을 붙일 건데 자연스럽게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계속 할 거예요. 소리를 들려주고 그래서 이 행동을 하면 소리가 나고 먹을 게 생겨 라는 거를 이제 반복 숙달을 시킬 거거든요. 다음 단계는 터치 도구를 이용하는데요. 관심 있어요. 보죠. 하죠. 너무 신기하다. 코를 진짜 뚝 하고 되네. 네. 포인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한 거예요. 이번엔 보호자가 직접 도전해봅니다. 그렇죠. 상당히 이제 이해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갈 건데 그 다음 레벨은 아이가 특정 장소에 올라가게 되면 소리가 나고 보상이 나와. 평소에 고기를 먹을 때 이건 너는 먹을 수 없어. 단호하게.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되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네. 마지막 응용 단계. 원하는 장소로 오면 소리와 함께 간식으로 칭찬. 과연 가능할까요? 이거는 이제 정확히 하죠. 네. 방금 발이 여기 올라왔잖아요. 그럼 바로 간식을 줄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 그리고 이걸 다시 뺄게요. 다시 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옆에다가 둘 거예요. 네. 아이가 발을 여기에 올리는 순간 간식이 나올 네. 거예요. 그렇지. 호야야, 너 정말 잘한다. 기다렸다가 혹시 우연의 이걸 일치는 뺄게요. 아닐지 담요 위치를 바꿔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데요. 오, 인내심도 기르고 에너지도 쓰고 녀석에겐 정말 안성맞춤이네요. 오늘 배운 것들 꾸준히 연습해주세요. 클리커 훈련은 뭐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이런 클리커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눌렀을 때 딸깍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꼭 이런 전문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런 볼펜을 이용해서 동일한 소리가 나는 게 있으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행동이 있으면 그 행동을 하면 이 소리가 나고 간식이 생길 거야. 이걸 이제 추가적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아이에게 못하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걸 알려주고 기다리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긍정적인 행동이 있으면 그걸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칭찬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훈련법입니다.
사실 저는 그냥 애정을 쏟는 게 얘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얘한테 사랑을 주는 게 올바른 사랑의 길이라는 걸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벵갈은 특히나 본인의 그 넘쳐나는 에너지가 소모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문제 행동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네. 보호자분이 그 에너지만큼 본인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아이를 훈련을 시키고 그 에너지를 잘 소모시켜 주실 걸 꼭 저는 약속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호야네. 그동안 훈련은 잘하고 계셨나요, 보호자님? 옳지, 잘했어. 확실히 그 필크 훈련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속옷에 대한 집착은 확실히 없어졌어요. 생각을 해서 이런 간식을 받아먹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게 되게 기특한 것 같아요. 앞으로 멋진 벵갈 호야로 거듭나길 응원할게요. 한밤붙이거리 공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점프의 하루 우리의 점구는 정말 몰라요. 빠니. 굳은 장난은 나에게 안 돼, 안 돼. 이 그래서는 안 될까, 빠니? 빠니 나가면 안 돼. 일이 뭐야 모두 뭐야 양파를 먹었거든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송아지 맛 한게? 나는 물려 죽을 뻔했어. 사람을 물려준다. 할머님, 헌터라고 아세요? 헌터? 그래도 이 개는 위험해서 풀 수 없다. 아, 사람으로. 그대로 저렇게 멀쩡한 아이들을 이렇게 지키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바비온 코리아에서 반려견 이발기와 식기 세트를, DK 코리아 요요시에서 반려견 패드와 위생용품 세트를, 토탈 이퀄리 브리오에서 그레인프리 사료를, TPL 인비타에서 반려동물 면역 영양제를, 애경 휘슬에서 고양이 모래와 반려견 패드, 그리고 샴푸 세트를, 장보는 강아지와 고양이에서 고양이 캣타워 영양 간식을, 풀무원 아미오에서 반려묘 주식 그레인프리를, 이글벳 고우앤나우에서 캐나다산 프리미엄 사료를 드립니다.